문제 잘 풀어 오셨나요? 실제로 걸린 시간이 몇 분인지 우선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했고요. 2부에서는 방금 문제 풀어 오신 정답을 불러드릴 거고, 실제로 문법 문제는 몇 번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문법 몇 문제 중 몇 문제를 틀렸고, 어휘도 몇 문제 중에 몇 문제의 오답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것을 저랑 공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럼 방금 문제 풀어 오신 거 이제 정답을 불러드릴 거예요. 자, 5개씩 제가 써놨고요.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A, C, C, B, C 6번부터 A, 데이빗, C, C, B 11번 B, B, C, 데이빗, A 16번 C, B, 데이빗, A, C 121번 A, C, 데이빗, A, A 26번 B, 데이빗, C, 데이빗, B 자, 지금 제가 여기 써있는 정답 중에서 총 30개 중에서 일단 몇 개의 오답이 총 있었는지 먼저 이게 1번입니다. 다음에 2번은 지금부터 제가 문법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개 틀렸는지도 체크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휘겠죠? 어휘도 몇 문제 중 몇 개 틀렸는지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그 번호는 문법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의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초록 색깔 형광펜을 쳐놓은 번호들인데요.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 2, 4, 5. 다음 두 번째 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9, 10, 12, 15, 16, 19, 20. 지금까지 11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1, 22, 24, 25, 28. 자, 이렇게 총 16문제의 문법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네요. 그러면 어휘 문제는 14문제겠죠? 문법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16개 중에 몇 문제를 오답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어휘 문제는 총 14문제 중에서 몇 개의 오답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요 시간까지. 이거를 지금 바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저한테 개인 톡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 특강을 만들 거거든요. 우선 지금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랑 점수가 공유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문법 문제를 전체 해설할 겁니다. 어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나에게 맞춰서 정리를 한 다음 암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고쳐서 이 어휘 문제만 제가 드린 해설지를 참고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문제에 해당되었었던 문법 문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남짓 드릴 거고요. 내가 맞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는지 상기시키시고 틀렸더라면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경우든 저의 접근법과 비교할 수 있도록
방금 문제를 다시 푸는 것처럼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번)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A번부터 데이비까지 쭉 봤더니 문법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게 빈칸을 제외하고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게 무조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볼게요. 동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빈칸을 제외하고 뭐뭐다라고 끝나는 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거를 제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파트 5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토익 문제는 다 그렇지만 빈칸은 뭐가 정답이다 하고 A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안 돼서 소거를 하다 보니 A가 남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그럼 첫 번째로는 동사가 아닌 거를 제거해야 되죠. 뭐와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B와 데이빗을 제거해야겠죠. 자, 그 이유는 build, 건설하다, 만들다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거나 뒤에 ing가 붙은 건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봐야 하는지는 중요해요. 보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요. 두 번째로 내가 뭘 봐야 하는지는 이 보기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와 C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A와 C의 차이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공부해야 하는 방향이 다르겠죠? 일단 A와 C의 차이는 뭡니까? A는 지금 건설 중인 거고요. 다음에 C는 건설할 거죠.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A와 C의 차이는 시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A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나 봤더니 근거는 바로 뒤에 있었어요. At present. 자, present가 뜻이 뭐죠? 지금,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제? 현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즉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문장을 처음부터 분석해 보고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According to는 무엇 무엇에 따르면 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소가로 열고 뒤에는 명사에서 소가로를 닫을 거예요.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P라는 회사는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인 겁니다.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엇을 건설하는지 build의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A new office. 새로운 사무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타주에 언제? 현재. 그래서 101번을 다시 한번 퀵 해설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B와 데이빗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볼지는 보기가 결정을 하는 거다. A와 C의 차이는 지금 건설 중인지 건설할 것인지의 차이였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at present, 현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입니다. 자, 1번 포인트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2번 문제 내려갑니다. 2번 문제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또는 다시 맞았어도 볼 수 있는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2번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기를 봅니다. 보기를 봤더니 his, himself, him, he 이 친구들이 쭉 주어져 있네요. 실제로 이런 격의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죠. 보기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죠. 내가 보기의 차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답인 경우 빈칸, 그러니까 즉 접근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문장을 좀 봤더니 but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동사죠.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콜의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자리였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죠? 콜은 뒤에 명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명사이고 즉 목적격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오는 he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his는 그의 것이란 뜻이죠. 그의 것이라는 것은 전화를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것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죠.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일 거니까요. 그러면 himself와 him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Sally loves her 이라는 문장을 쓸 수 있고 Sally loves herself 라는 문장을 쓸 수도 있죠. 자, 이들의 차이는 셀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냐 아니면 다른 여자를 좋아하냐의 차이입니다. 잠깐 문장이 이상하게 됐는데 의미가 저는 남자를 Anyway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셀리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셀리가 셀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셀리는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self라는 친구가 붙으면은 셀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문맥을 봤어야 했는데 지금 but이라는 친구 뒤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 W라는 친구는 원했습니다. 뭐 하길 원했어요? 만나길 원했어요. 이 앤드류라는 A씨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In person은 직접이란 뜻이에요. 직접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대신에 전화를 했어야 했던 거죠.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 WC였겠죠. 이 WC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야 됐던 거예요? 이 앤드류, 이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쵸? 그런 즉, 이 주어, but이라는 친구 뒤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이 WC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콜, 누구에게 전화하냐? 이 A씨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럼 결국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C입니다.
자, 퀵해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콜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 자리에 오는 he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전화를 하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즉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his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죠. 다음 B와 C의 차이는 자기 자신에게 전화하다, 사실 문맥상 어울리지 않지만 이 문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문장 다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WC가 전화를 했어야 했던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자신, 자기 본인에게 전화를 거는 거라면 himself. 근데 himself도 애초부터 안 됐죠.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렸고요. 문제 접근법 위주로, 필기 위주로 다시 한번 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10초 정도 드릴게요. (4번) 문제입니다. 1분 드릴게요. 갑니다. 대시라는 친구 뒤에 먼저 잡아야 될, 4번에서 빈칸에서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서 먼저 잡았어야 했던 건 대시입니다. 자, 일단 대시라는 친구가 왔으면 이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문장 구조를 크게 보면 대시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온 구조예요. 문법 해설은 포인트만 정리하는 거고요. 이 문장 구조는 해설이 다 끝나고 나서 문법 해설이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that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왔고 이 동사가 비동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올지 지금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that 뒤에 동사, 비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that 뒤에 동사는요, be. 온 거 보이죠? 그럼 대절의 주어는 뭘까요? 대절의 주어는 payment. 이 친구가 주어죠. 자, for이라는 친구는 전치사기 때문에 소괄호 열고 services의 소괄호 닫으면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미 대절의 동사가 왔죠. 이미 be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제거해 볼 거예요. 보기에서 동사는 뭐와 뭐가 있나요? C와 데이빗입니다. C와 데이빗은 동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뭐를 볼지는 보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빈칸 앞에 B라는 친구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B번에 made가 들어가면 뭡니까? BPP. 맞죠? 그리고 A는 BPP가 아닌 거죠. 영어에서 BPP는 되다의 의미가 있고 아닌 것은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다냐 되다냐의 차이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that 뒤에 있는 주어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that 뒤에 주어를 봤어요. payment는 뜻이 뭐였죠? 대금이죠. 대금. 돈. 대금이라는 것은 지불하나요? 지불되나요? 돈은 지불하나요? 지불되나요? 돈은 지불됩니다. 정답은 B.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that이라는 친구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비동사 뒤에 빈칸이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비동사 뒤는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C와 데이빗을 제거했고 두 번째로 뭘 봐야 할지는 보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A에는 ing가 왔고요. 비동사 뒤요. 다음에 B는 비동사 뒤에 pp가 왔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는 되다. 그리고 아닌 것은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는 that 뒤에 동사 이하가 빈칸이 왔기 때문에 that 뒤에 있는 주어를 기준으로 하다, 되다를 구분해 주셨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that 뒤에 주어를 봤더니 대금이었죠? 대금은 지불됩니다. 정답은 B. 자, 이렇게 혹시라도 하다, 되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시험장에 갔더니 혹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은 뭐였냐. 빈칸을 제외하고 목적어, 즉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하다. 명사가 없거나 또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되다. 일 확률이 99%입니다. 그죠? 근데 빈칸 뒤에를 봤더니 명사가 없죠? 또 다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made가 올바릅니다. 4번에 대한 문법 해설은 끝이 났고요. 이 문장 한번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또 구조도 봐드릴게요. 자, 도구법자는 요청을 한 겁니다. that부터 문장 끝까지를 that 이하라고 저는 종종 말로 이야기해요. that 이하.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 도구법자는 that 이하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지불되기를 요청을 한 거죠. 언제까지요? by는 무엇까지란 뜻이 있죠? 금요일 오후까지. 자, 근데 여기서 해석뿐만 아니라 제가 문장 구조를 조금 더 꼼꼼히 봐드리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업자는 요청했다.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hat부터 afternoon까지가 요청했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뒤는 문장 구조 좀 보이죠? 자, 여기서 제가 또 다른 문법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요. 지금 that 뒤에 봤더니 뭐가 이상하냐? 이 be라는 원형이 온 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is, was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be라는 원형이 쓰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그 이유는 ask, 이 친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뒤에 that이 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죠. 이때 동사에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일부 동사들이 있어요. 이때는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be라는 원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즉 that이라는 친구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뭐가 있냐? 이 문장의 동사가 요구, 요청, 제안 또는 의무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청하다, ask라든지 요구하다, demands,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이런 친구들이요.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제가 실제로 단톡에다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 이 자료가 없어졌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겐톡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내가 무심코 그냥 지나갔었는데 얘가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공부해보고 싶으면 제가 단톡에 올렸었던 이 요청, 제안, 의무 이 동사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04번 키포인트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얘는 패턴형의 문제인데요. 빈칸을 기준으로 빈칸 앞에 have라는 친구가 있고 빈칸 뒤에 봤더니 pp가 왔어요. 그죠? 동사 뒤에 ed 붙은. 자, have와 pp 사이에 빈칸이 왔다면 이 자리에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이때는 보통은 ly 붙는 부사가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데이비까지 부사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C. 이건 패턴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해석 도와드릴게요. 자, 이 PB는 narrow가 원래 좁은이란 뜻이잖아요. 좁아지다. 근데 ly가 붙으면 가까스로 란 뜻이에요. 가까스로 qualified,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뭐 할 자격을 얻었죠? play in, 출전할 자격을 얻은 거죠. 근데 무엇에 출전을 합니까? 지역의 하키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챔피언십 있죠? 거기에 참전할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다. 그럴 자격을 가까스로 얻었다라는 해석입니다. 포인트 위주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복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 10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9번 문제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9번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에서 제가 먼저 포인트로 잡을 건 빈칸 앞에 더예요. 더라는 관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명사가 아닌 걸 먼저 제거해 볼까요? 보기 중에서 A입니다. ed가 붙은 이 친구는 동사나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받았다, 이렇게 수용된. 자, B, C, D 모두 다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데이빗 제거할게요. 우리 더라는 친구 뒤에는 ing 동명사는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B와 C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즉, 뜻이에요. receipt, 뜻이 뭐죠? 영수증. 그리고 C, recipient, 뜻이 뭐죠? 수상자 또는 수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109번의 정답은 해석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도와드려 볼게요. 자, 이 R이라는 문학상의 빈칸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a number of 이라는 친구는 뭐뭐의 란 뜻입니다. literature enthusiast, 무엇에 의해서 다수의 문학 애호가에 의해서.
아마 이 문장에서 특정 단어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몰랐던 단어가 이 보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들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되는 거죠. prize는 알잖아요. 그죠? 상. 이 상에 선택되는 것은 사람이겠죠. 영수증이 아니라.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C입니다. 자, 9번 문제 퀵해서 정리해 볼게요. 어나, 어니나, 더라는 관사 뒤에는 명사를 써주시는 겁니다.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A를 제거를 했고 더라는 관사 뒤에는 ing를 쓸 수 없습니다. 물론 ing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ing가 명사로 굳혀진 경우에 가능하기도 한데 토익 문제에는 출제되지 않고요. 다음 B와 C의 차이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상의 빈칸은 그러니까 상의 영수증이 선택되는 게 아니죠. 그 상의 수상자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합니다. 9번의 정답은 C입니다. 훑어보시고요. 110번 도와드릴게요. 자, 110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갑니다. 자, 110번은요, 패턴으로 잡으셔야 할 게 빈칸 앞에 어가 있고 빈칸 뒤에 set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set이 동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어라는 친구 뒤에 온 set은 명사일 거라고 믿고 가야 돼요. 우리 세트 있잖아요. 걔는 명사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라는 친구랑 명사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이땐 여기에 뭐를 넣어야 하나요? 형용사입니다. 맞죠? A번부터 데이비까지 형용사는요? 정답은 B입니다. 괜찮을까요? 나머지 친구들은요, 다 명사예요. 다 명사인데 의미의 차이가 있거든요. A는 completion, 완성. 얘는 ER 붙었잖아요. 완전한 사람 또는 완벽한 것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데이빗, NESS 얘도 대표적인 명사 어미입니다. 얘의 뜻은 완성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0번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 GC는 필요하답니다. 오직 하나의 그러니까 오직 한 권이 필요하답니다. 무엇에서? 희귀한 만화책 시리즈 중에서 오직 한 권이 더 필요한데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무엇을? 완전한 한 세트를. 그러니까 완전한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딱 하나의 권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자, 10번 포인트만 정리해 보시고요. 자, 12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12번 패턴을 봤더니 by라는 전치사가 있고 빈칸 뒤에 봤더니 더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자, 얘 패턴으로 정리할게요. 전치사, 빈칸, 그리고
더라는 친구 뒤에 명사가 왔다면 이때 정답은 무조건 ing입니다. 자, 왜 이때는 ing밖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by, to, in, about, on 많이 있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은 동사 그리고 to 부정사예요. 자, 이 친구들은 실제로 자주 오답으로 넣으시니까 두 개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치사 뒤에 올 수 없었던 A와 데이빗 동사는 제거해 줍니다. 자, 물론 C에 ed 붙은 거 있잖아요. 구조상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C는 교환된, 상환된 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을 수 있거든요. pp라고 하죠. 과거분사.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전치사가 왔고 명사가 왔으니까 이때 가운데에 형용사 넣을 수 있지 않냐.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명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더. 자, 이 더라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빈칸에 형용사를 넣고 싶다면 더가 빈칸 앞에 왔어야 해요. 그러니까 더, 형용사, 명사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형용사가 오고 더가 오고 명사는 안 돼요. 이해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하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by라는 친구 뒤에 뭐가 온 겁니까? 동사 뒤에 ing 붙은 동명사가 온 거예요. 교환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무엇을 교환합니까? redeem이라는 친구의 목적어로 나온 거죠. 무엇을요? 쿠폰과 교환하여 라는 뜻이죠. 자, 그럼 결론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치사가 왔고 빈칸이 왔고 더 플러스 명사가 왔다면 빈칸에는 동사 뒤에 ing 붙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장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자, 누군요? 회의의 참가자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무료의 점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무료 점심을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거든요. 교환함으로써 무엇과 쿠폰과. 근데 어디에 있는 쿠폰이에요? 환영 패키지 안에 있는 그 쿠폰과 교환함으로써 무료 점심을 받을 수 있다. 자, 112번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2부 수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2부 수업에서 3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물 한잔 하시거나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3부 들어오기 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지금까지 2부 수업에서 제가 다뤘었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따로 시간 내서 복습을 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3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오늘 뭘 같이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오답이 나왔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수업 동안 해설 들으시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3부에서 만나 뵐게요.